트럼프가 뭐 진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관세건 뭐건 다 했다가 밤에 다 취소하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런 트럼프의 스타일에 노출된 게 가상자산이었거든요. 지난 4개월 동안 노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출렁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진지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자산 시장은 한마디로 하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작곡해봤어요. 나태민에게 묻어서 가리. 코인이 하락할 때 묻어서 가고 싶은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오태민 겸임 교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원하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묻혀주시겠어요? 저희 좀 묻어갈게요. 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오늘 20분 동안은 이 방에서 나가실 수가 없답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 그 포트폴리오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보면 어때요? 저는 비트코인이 한 6개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5개 팔았고요. 지금 하나 남았어요. 좋은 가격에 파셨나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4천만 원 후반대에 사서 네. 작년에 한 9천만 원 언저리에서 팔았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대로 갖고 계신가요? 저는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고 계세요? 네, 11년 전에 산 거를 계속 네. 팔고 있습니다. 혹시 최고 몇 개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물어봐도 되죠? 물어보실 수는 있지만 답은 못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일 때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정리를 하셨습니까? 거의 정리 안 했죠. 그러니까 생활비 쓰려고 우리 아내가 이제 꼭 저점을 때 팔라고 하거든요. 네. 저점일 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내가. 사모님께서 저점일 때 팔라고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제 조인트를 깔 때는 이제 저점일 때 불안하시니까 많이 빠졌을 때마다 좀 파는 게 어때? 이렇게 권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2,500만 원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집을 인테리어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한 거예요? 7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60% 이상? 그러니까 지금 70% 정도 지금 차지하고 70%? 있습니다. 네. 100%에서 70%로 되신 거죠. 그러면 한 30% 아니죠. 100%일 수는 없죠. 그래요? 네,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도 있고 여전이죠.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튼 우리 그 교수님은 여전히 한 70% 정도 자산을 배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한국 돈으로 1억 원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꽤 많이 빠졌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요즘에 생각보다 좀 주춤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1억 6천만 원 찍었죠. 한국 돈으로. 그리고 지금도 1억 2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제 작년에 ETF 통과하고 나서 1억 원을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아주 좋았다가 취임한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 혼란 때문에 이제 7만 달러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나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시 90을 유예.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코인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기만 돼봐라. 네. 이거 진짜 날아갈 거다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잠깐 날았다가 네.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네. 하강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다시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나 이런 것도 그런데요. 그 목돈 연구소 제가 이렇게 와서 쭉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상화폐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이제 노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무 말이나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책도 썼는데 네. 그걸 잘 이제 시장이 익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말은 노이즈예요. 트럼프 현상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은 트럼프 현상의 노이즈고 트럼프 현상은 구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 구조는 비트코인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구조는 중국을 손보려고 하고 있고요. 마음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근데 중국을 손보는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관세가 아니고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딥시크 현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중국은 때려 막는다고 막히질 않습니다. 일단 자급자족이 이미 충분히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인재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1등부터 몇천 등까지 전부 의대만 가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 개발 시대처럼 그 공대를 지망하는 천재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직 젊은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딥시크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때려 막아도 미술을 통해서 칩이 들어간다는 거고 또 가성비 좋게 많은 정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전쟁에서 결코 중국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줘서 왜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세로 아무리 때려봐야 히토리로 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비트코인은 미국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본 통제 바깥에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에게 왜 자본 통제가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독립성을 자본 통제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달러를 써야지만 전쟁 직전까지의 미국의 의지를 관철하는 제재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는 말은 되게 과격하게 하는데요. 트럼프 현상을 우리가 볼 때 트럼프는 구조적으로 평화주의자입니다. 트럼프가 막 협박할 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트럼프는 안 때린다라는 전제로 때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구조가. 그러면 제재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재를 살리려면 전 세계가 달러에 중독돼야 되거든요. 달러가 힘이 있어야 그렇죠. 말이 힘이 받겠죠. 그렇죠.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달러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준 가능성 때문에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탈달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양날의 칼입니다. 미국한테. 하나는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자본 유출을 시킬 수 있는 도구인데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 기술을 이용해서 탈달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덩치 큰 공룡들 간의 싸움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5년 안에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오른다는 거죠. 5년 안에 크게 오른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조라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달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 결제 체제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왕따를 시켜서 옴쭉달싹을 못하게 했으니 달러 없으면 큰일 났는데 코인으로 가볼까? 그리고 금 살까?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싼 전기요금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코인 채굴 해서 코인 가져가고 그랬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애증의 쌍곡선이에요. 사랑하는데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준비 자산이 미국 국채니까 코인 많이 팔리면 미국 국채 사려는 데가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관세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요. 임박한 미국의 위기는 그 채권입니다. 국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조를 봤을 때 트럼프 정책이 먹히려면 약달러 구조여야 돼요. 약달러 구조라면 그 장기 이자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장기 이자율은 채권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누적하질 않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처가 필요한데 트럼프 팀이 발견한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중국 자본이 키운 거예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은행하고 연결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는 건데 이 테더한 회사가 2024년도에 미국 국채 구입량이 국가 순위로 7위입니다. 영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국은 오히려 줄였고요. 네.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한 100배에서 200배까지 키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트럼프 팀의 어떤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8월 전까지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여러 나라에서 여러 형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시도가 되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중국인들하고 뭐 이란인들도 자기 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를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수요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는 형태가 네. 될 텐데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근데 아까 애증의 쌍곡선이라고 했던 그 이면 그러니까 국채가
국채 수요가 요즘에 충분히 유지가 될까 말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불안한 와중에 수요가 생기면 좋은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이 조정이 되면 연준을 통해서 통화량을 풀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 전통적인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미국의 장기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소유하게 되면 장기 국채를 유동화해 갖고 시장에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안을 보면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는 사실상 통화량에 잡히진 않지만 유동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의 국채만 가지고 3개월 동안의 그 스프레드 이자율만 먹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동화 능력이 없어요. 그 지금의 법안대로만 네. 가면. 그래서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런 독자적인 어떤 그런 통제 조작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되게 적고요. 대신 단기 국채를 수요를 잔뜩 늘려놓으면 뭐가 좋냐 하면 목적은 10년물 장기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오퍼레이팅 트위스트라 그래갖고 장기 국채를 미국 정부가 사요. 그리고 그거를 사는 돈을 재원을 단기 국채를 팔아서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 시장이 많으면 장기 국채를 미국 정부가 다시 되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시장 조작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제 때문에 올 한 해만 9조 달러어치의 채권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니까요. 제니 딜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쨌든 금리가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니까 뭐 2년물, 3년물 이런 거 엄청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계속 상환했다가 되사는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게 충분히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좀 사줬고요.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사줬는데 미국 트럼프 팀이 인수위 과정에서 보고서를 받고 판단하기로 그게 꽉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뚫어내는 도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뭐 진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관세건 뭐건 다 했다가 밤에 다 취소하는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런 트럼프의 스타일에 노출된 게 가상자산이었거든요. 지난 4개월 동안 노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래 출렁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진지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후진기어 넣을 때 항상 국채 시장에 말썽이 생긴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투자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채 투자자들은 참고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지금 10배가 늘어난다는 건 단기 국채 수요가 10배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참 빠른 상황인데 우리 증시하고 코인하고 그동안 누가 잘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뉴욕 증시는 요즘에 성적이 처참합니다. 뉴욕장이 처참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될 줄이야. 불과 반년 만에.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보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막 확산될 때 미국 증시가 무너졌죠. 10%포인트 빠질 때 비트코인은 50%나 빠졌습니다. 물론 제일 빨리 회복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관세 때문에 다 두 자릿수로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10%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회복돼서 관세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비트코인이 원래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이 능력 갑자기 어디서 났어요? 기관들이 작년부터 들어온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크게 오를 거로 다 작년에 기대를 했잖아요. 네.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것도 기관들의 힘인 것 같아요. 기관들은 냉정하게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갖고 이익 실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더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개인들하고 싸우면 기관인들이 이기는 게 기관들은 굉장히 냉정한 프로그램을 갖고 합니다. 그게 아마 나타난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1년 전인가요?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도 이게 나라들이 예산을 가지고 코인을 비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 말씀을 나눴는데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한다고 했으면 조금 더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안 하는 쪽으로다가 발언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대했던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떨어지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떨어졌냐면 크립토 서밋이라 그래가지고 그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미국의 크립토 관련 인사들을 모아갖고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별거 없었죠. 말의 잔치뿐이었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비트코인은 세금으로 안 사겠다. 그러니까 의회 동의 없는 방안을 찾으라고 한 거죠.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안 사겠다라고 하지 않고 살 텐데 세금 중립적인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죠. 살 텐데 세금 중립적인 방안을 찾으면 이거 괜찮은데요. 네. 애들이 뭐 사달라고 조를 때 언젠가 사줄 건데 그 가정경제 예산 중립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사줄게. 훌륭한 말인데. 좋은 말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요게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거고 장기적으로 코인이 올라간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으로 사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미국이 좀 달려준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코인 가격 오를 거야 5년 안에 크게. 이거에 아주 뚜렷한 근거는 지금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증권이니까 비트코인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하나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생태계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 상품이거든요. 대표 선수군요. 그렇죠. 그 비트코인은 결국 뭐냐 하면 이 금융시장의 레포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채입니다. 결국 레포라는 게 미국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금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단기금융은 그냥 무담보기 때 담보가 있으니까 그냥 이 국채를 믿어서가 아니라 수수료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금융자산이 있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만나면 똑같이 레포 시장이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좀 과격하지만 네. 이제 건물 있는 금융회사는 거의 망할 거고 그 시장이 전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혹은 미국 국채도 들어옵니다. 전자화돼서.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탄핵 전국에서 당을 막론하고 굉장히 힘 있는 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이 프로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팔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기업이 있는 중국에 비해서 밀려서 국가 순위로는 2등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 10대를 사면 20대가 한국산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스마트폰이 이게 금융이에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트코인 중립적으로 우리 아내한테 인테리어 값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맡기고 네. 달러 스탬을 구해갖고 아내를 주고 아내가 쓰고 나서 저는 이제 돈을 벌어서 다시 그걸로 비트코인을 되사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레포 금융이죠. 이게 제가 예언을 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럼프 취임식 때 기록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9천 달러거든요. 지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30% 가까이 하락한 그런 상태인데 요걸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연말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네, 근데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파월 풋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내리겠죠. 그러면 그게 신호가 돼서 자산이 많이 회복될 텐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터치가 정은 고점이었고 사람들의 각인된 인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쉽게 회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풋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금리 내렸다 이제 자산 시장에 실탄이 늘어난다 신난다 요 반응하고 우리 진짜 큰일 났나 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저 형이 저럴 정도면 요 반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진짜로 심각해지고 뭐 아무리 파월풋이 있어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면 비트코인도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 금은 대안이 되죠. 네. 왜냐하면 금은 아직은 슈퍼리치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산이지만 비트코인 역사가 짧아서 슈퍼리치들이 대체로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비트코인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알트코인은 어때요? 지금 알트코인은 어떤가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한 분들 많을 텐데. 네, 알트코인은 사실 비탈릭 부테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비탈릭 부테린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 왔었는데. 네, 알트코인이 결국 가려면 이더리움에서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의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토큰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자산이 연동되는데 이더리움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가 비싸져가지고 사용성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켜갖고 지금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이더를 많이 발행하면 디플레이션 화폐인 비트코인과는 차별화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인 솔라나나 에이다한테 추격을 당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 시장의 이제 선두주자가 이더가 아니라 리플로 바뀌었죠. 리플은 왜 그러냐면 메이드 인 USA. 네, 트럼프가 너무 그걸 강조하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주는 코인들 있잖아요. 몇 네. 가지. 네네. 그거 어떻게 지금이라도 투자할 만해요? 그 너무 돌직구를 던지시는데 네. 아무튼 뭐 사가지고 계시다면 안 파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새로 사신다면 뭐 그런 거보다는 비트코인이 지금 충분히 낮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주 작게 나눠서도 사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네. 알트코인보다는 대장주를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게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밈코인을 자기가 만들어내잖아요. 온 가족이 하나씩. 네. 멜라니아 코인 하나, 트럼프 코인 하나. 요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요런 거 어떻게 투자 괜찮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무리 트럼프라 그래도 투자를 이미 그때 일어났던 거죠. 취임식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샀다면 이 돈을 벌었지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상태예요. 네.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헤매는 것도 바로 그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반트럼프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트럼프 가족이 이렇게 좀 선을 많이 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크립토가 오히려 트럼프하고 엮여갖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격을 받겠다. 테슬라 미움받듯이. 그렇죠. 그런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트럼프 아들들이 아빠가 좀 말을 막 하면 아들들이라도 좀 사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들들도 못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떤 가풍인가 봐요. 이제 아들 코인도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네, 뭐 여담이지만 작년에 선거 전에 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2번 방문했는데 저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오. 아버지가 총을 맞느라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다쳤는데. 만나지는 네. 못하셨군요.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코인 하는 대표 선수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만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주선해 주는 분들도 있어 거의 성사 직전이었는데. 지금 다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급이 다르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네. 네, 전 대통령이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꿈나무 아들일 때랑 대통령 그럼요. 아들은 다르구나. 다르죠. 네. 네. 그래요. 교수님 끝으로 고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더리움도 갖고 계신가요?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니죠. 이더리움도 이제 그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선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은 리더십이 프로젝트를 망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검증된 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그러면 나눠서 한번 사보도록.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오태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